Seconds remaining. Mitchell on the drive. Mitchell leans in. Shot blocked from behind by Thompson. He falls down. 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결국 홈에서 2연승하고 나서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3연패를 당하며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를 또다시 마주한 디트로이트. 이번 영상에서는 5차전에서 좋게 봤던 점들과 그러지 못했던 점들에 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차전부터 시작해서 이번 5차전까지 느낀 부분 중 하나는 클리블랜드가 맥스 스트루스와 샘 메리를 참 잘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럼에도 디트로이트는 무리한 도움 수비를 가다가 계속해서 오픈 3점 기회를 내주는 부분을 여러 차례 연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젠킨스가 하든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해리스가 과하게 도움 수비 오면서 모블리에게 클러치 3점을 얻어맞는 장면이고, 여기서도 듀렌이 쓸데없이 도움 수비 왔다가 모블리에게 오픈 3점을 내주는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는 커닝햄이 슛감 좋았던 자신의 마크맨인 스트루스를 내비두고 과도한 수비 커버 들어가다가 실점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헬프 수비로 실점하는 경우가 디트로이트 선수단 전체가 한 번씩 있는데요. 이러한 수비가 올랜도 시리즈에서는 그나마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외곽포를 지닌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러한 수비 미스가 나는 부분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6차전도 참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으로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부상당한 던킨 로빈슨 대신 선발로 출장한 데이니스 젠킨스입니다. 자신의 플레이오프 첫 선발 경기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5점을 연달아 꽂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젠킨스는 1쿼터 디트로이트의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항상 상대팀의 헌팅 대상이었던 로빈슨이 없으니 디트로이트의 전체적인 수비 시스템도 좀 더 짜임새 있게 되었고, 하든에 대한 수비를 파울 없이 끈질기게 젠킨스가 잘해주어서 팀 파울 개수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비록 하든에게 실점하긴 했지만 끝까지 따라붙으며 샷 컨테스트까지 잘해준 수비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도 하든이 공을 잡지 못하게 오프더볼 수비를 타이트하게 해주면서 하든을 괴롭힌 젠킨스의 수비입니다. 6차전에 로빈슨이 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젠킨스를 그대로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커닝햄 대신 보름반을 책임져주고 5차전에서 보여준 슛감이 유지된다면 공수에서 오히려 로빈슨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건 현지에서도 핫한 주제인 바로 폴리드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디트로이트에서 감초 역할로 분위기 전환에 있어서 단시간 고효율을 뽑아내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4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한 용도로 4쿼터 시작되자마자 투입된 리드는 어시스트를 뿌려주며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리드의 엄청난 활동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페인트존에 있던 리드는 공 받으러 3점 라인까지 나와주는데요. 스크린을 걸어주며 커닝햄에게 다시 피드오프한 리드는 곧바로 공격 리바운드 잡으러 들어가며 풋백 덩크를 시전합니다. 다음은 하든과 매치업이 된 포제션인데, 하든에게 1차로 뚫렸지만 좋은 리커버리로 블락에 성공하고 리바운드까지 잘 잡아준 포제션입니다. 결국 이 수비 성공이 디트로이트의 빠른 트랜지션에 의한 젠킨스의 득점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수비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미첼의 돌파를 블락으로 저지한 리드의 수비를 시작으로 빠른 공수 전환을 가한 디트로이트는 젠킨스의 엔드 원득점으로 9점 차로 벌리는데 중요한 수비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플레이하고 기민한 활동량으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며 디트로이트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음에도 항상 클러치에는 교체되었던 그가 이번 경기에서는 웬일로 비커스텝이 그를 4쿼터부터 연장전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뛰게 두었습니다. 이 결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듀렌을 자극하기 위한 무언의 메시지일 수도, 혹은 감독 스스로도 현재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폼 좋은 빅맨은 리드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비커스텝이 당장 6차전 선발을 리드로 세우는 일은 없겠지만 항상 급박한 순간에만 리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출전 시간을 리드에게 보장해주며 위기 때만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경기를 매조짓는 법을 익히는데 참 답답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3차전을 잡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클러치에서 발생한 커닝햄의 말도 안 되는 턴오버 남발이었습니다. 사실 커닝햄의 턴오버 남발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범하는 턴오버의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턴오버들이 승패와 분위기를 한순간에 다운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고요. 혹자는 커닝햄의 옆에 제대로 된 2옵션이 없어서 혹은 커닝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은 커닝햄 중심의 의견들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걸 단순히 팀 동료들의 능력 부족이라 보기에는 커닝햄 스스로 범하는 고질적인 질 나쁜 턴오버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걸 마냥 커닝햄이 불쌍하다와 같은 의견에는 솔직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막말로 이 장면이 정말 커닝햄이 패스 줄 동료가 없어서 턴오버 난 건 아니잖아요. 커닝햄 특유의 안일한 패스가 나온 것일 뿐 듀렌에 가려져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커닝햄의 모습들이 마냥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든이
자유투 미스 날 때 하든을 박스아웃 했었어야 했던 커닝햄은 안일하게 대처하며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며 마지막 추격 의지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에서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보다도 이런 수비와 농구의 가장 기본인 박스아웃부터 되어야 승산이 있는 시리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탈락 위기 직전의 상황을 마주했는데요. 정확히 현 상황이 20년 전 2라운드에서 만난 클리블랜드 때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때도 홈에서 2승을 먼저 챙기고 내리 3연패를 당하고 남은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겨우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데요. 선수들이 정신 차리고 전력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게인 2006 컨퍼런스 파이널 가보자.